평면을 만드는 식을 y는 w 트랜스포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식처럼 성분이 두 개라면 x벡터와 y의 공간에 이렇게 평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x벡터로 미분하면 그레이디언트가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화면에 그릴 수는 없지만 x벡터 성분이 여러 개면요, 조평면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다변수 선형회귀를 공부한 거예요. 하지만 알고 나니 쉽습니다.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차항을 높여보겠습니다. 하나의 변수 x에 대해 거듭 제곱항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2차 함수, 3차 함수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일반화하면 일변수 다항식입니다. 하나의 변수에 차항이 여러 개인 거죠. 변수가 여러 개이면 다변수 다항식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변수까지는 종속 변수와 함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개라면요, 수학적 직관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하면서 왜 이런 다항식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x가 데이터라고 할 때 입력 변수 x에 거듭 제곱항을 추가하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이 곡선의 형태를 학습하는 걸 다항회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직선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커널 트릭의 아이디어와 원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평면에 얽힌 점들을 고차원으로 늘린 효과를 줘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다항식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그룹 모양의 입체 품을 넣는 그레이디언트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뒤집으면요, 네, 이번에는 그레이디언트들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디언트는 함수 f값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다항식의 그레이디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은 x1, x2 변수가 두 개고 차수가 2차인 다변수 다항회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f는 벡터 공간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선 x1, x2가 0일 때는 f of x1, x2도 0이 돼서 원점이 되고요. f of x1, x2가 0보다 큰 값이라면 이렇게 타원이 되는 거죠. 만약 w1, w2가 같은 값이라면 완벽한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 도형이 어떤 모양이 될지 그려볼까요? 예상대로 그래프가 그려졌나요? 왼쪽을 먼저 볼게요. 다변수 선형회귀식을 편미분하면 w1은 1, w2는 2가 됩니다. 즉 1, 2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는 이 노란색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면의 어떤 점에서도 그레이디언트는 1, 2이고 그레이디언트의 방향과 크기는 일치합니다. 오른쪽 다항회귀식에서는 어떨까요? 이 다항회귀식의 그레이디언트는 2x1, 4x2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의 그레이디언트는 그냥 1, 2였고 평면 위에 어떤 점에서도 변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입체 포물면의 그레이디언트는 평면을 이동하면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 입체 포물면의 x1, x2 좌표에 따라 그레이디언트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f의 값이 같은 등고선에서도 마찬가지로 x1, x2에 따라 그레이디언트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리고 x2축 방향으로 갈수록 그레이디언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x 둘 축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일 때 등고선 내에서 그레이디언트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다음 회기식에서 그레이디언트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볼게요. 편미분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해해 보죠. 포물면 위의 점 2, -1, u에서 편미분을 보겠습니다. 이 다음 회의식에 x1에 대한 편미분은 x2는 -1 평면으로 자른 포물면의 포물선을 미분한 거예요. 이 포물선에 대한 미분값은 이렇게 변하겠죠. x1의 값이 2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2,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 4가 x1 방향 단위 벡터와 곱해져서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x1 축 방향으로 크기가 4인 파란 벡터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x2 축을 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포물면을 x1은 2인 평면으로 자르고 x2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하면 기울기의 크기는 역시 4죠. 그런데 x2는 -1, 음수니까 기울기는 -4이고 이렇게 음수 방향으로 크기가 4인 파란색 벡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레이디언트의 방향은 이 노란색 벡터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레이디언트의 크기는 4√2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편미분을 통해 여기 이 한 점에서의 그레이디언트의 방향과 크기를 봤어요. 중요한 점은 그레이디언트가 임의의 점에서 방향과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선형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일정했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항식에서는 x1, x2 값에 따라서 그레이디언트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벡터 필드를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오른쪽은 모든 점에서 그레이디언트가 같은 특수한 경우로 상수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모든 점에서 그레이디언트의 방향과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두 가지 특성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레이디언트의 방향이 등고선의 수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방향이 함수 f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레이디언트 방향으로 이 보라색 유닉 벡터만큼 움직일 때 그레이디언트 크기만큼 f 값이 증가하는 거죠. 이제 수학식과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 등고선의 왜 수직인지 보겠습니다. 등고선을 그릴게요. 자, 이 등고선들 위에서 각 점들이 움직이는 상황일 때 이 점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F값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점들이 아주 조금 움직인다고 할게요. 등고선에서 아주 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벡터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겠죠. 이 접선 벡터를 d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점미분을 볼게요. 점미분은 x1, x2가 동시에 변할 때 f값의 변화량이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든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때 f값의 변화량은 얼마인가입니다. 그래서 등고선에서 움직일 때는 점미분 df는 0입니다. f값이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점미분 df는 그레이디언트 나블라 f와 이 미소 변이 벡터 dr의 내적이죠. 결국 이 식이 0이라는 건데 0이 아닌 두 벡터를 내적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기하학적 정의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블라 f도 0이 아니고 dr도 0이 아니라면요, 하나 남은 놈 누구예요? 코사인 세타죠. 네, 코사인 세타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럼 세타는 몇 도?
90도 직각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나블라 F는 등고선의 접선 방향 벡터인 dr의 항상 수직인 겁니다. 다음은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왜 함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인지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미 평미분에서 확인했지만 각 벡터 성분이 어떤 점에서 각 축에 대한 순간 기울기니까 각 성분이 합쳐진 방향이 가장 빠른 방향이겠죠. 사실 벡터식을 이용해 가장 빠른 방향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전미분과 방향 도함수를 이용해 수학적으로 확인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의 방향으로의 함수의 변화율, 즉 방향 도함수는 그레디언트 나블라 F와 방향 벡터 U의 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레디언트와 방향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방향 도함수는 최대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포인트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죠. 이 5개는 올라가는 방향이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등산하는 중이고 이 곡면을 따라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레디언트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 도함수는 그레디언트와 방향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최배가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레디언트가 등산할 때 나침반인지 정확하게 아시겠나요? 그레디언트는 어떤 점에서든 다음 중고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기하학적 정의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U는 크기가 1인 유닉 벡터이므로 이 식은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코사인 세타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인 1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세타는 0이어야 합니다. 세타가 0이라는 것은 방향 벡터 U와 그레디언트 나블라 F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일 때 방향 도함수도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결국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는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이고 두 번째는 가장 빠르게 F값이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